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진심을 보이면 관계가 깊어진다고 착각한다.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고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신뢰가 쌓인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세상은 그대의 진심이 아니라 그대의 반응을 본다. 어떤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기억한다. 감정을 쉽게 흘리는 자일수록 약점이 드러나고 말을 함부로 쏟는 자일수록 가볍게 취급당한다. 이것이 세상의 냉혹한 법칙이다. 그대는 지금껏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냈는가. 억울함을 토로하고 불만을 털어놓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분노를 표출했는가. 그 순간의 시원함 뒤에 남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후회와 자괴감, 그리고 더욱 깊어진 불신뿐이었을 것이다. 속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비밀을 숨기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함부로 내주지 않는 절제의 방식이다. 고요 속에서 자신을 다스리고 말보다 태도로 신뢰를 쌓는 지혜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자가 끝내 신뢰를 얻는 이유다. 지금부터 내가 전하는 말을 깊이 새겨들어라. 그대가 진정으로 존중받고 싶다면, 그대가 오래도록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말을 아끼고 태도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말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옳은지를 말로 설명하려 든다. 그러나 말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의 무게는 가벼워진다. 이것이 세상의 역설이다. 대도시 행정센터에서 일하는 한 공무원이 있었다. 그는 매일 수많은 민원인을 상대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한 가지 명확한 진실을 발견했다. 불만을 즉각적으로 쏟아내는 사람일수록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 목소리를 높이고 감정을 드러내고 자신의 억울함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사람일수록 문제 해결은 더디어졌다. 반면 조용히 상황을 파악하고 말을 아끼는 사람은 달랐다. 그들은 필요한 말만 간결하게 했고 감정을 절제했으며 상대방의 말을 경청했다. 그 결과 그들의 문제는 오히려 더 빨리 해결되었다. 담당 공무원도 그들을 더욱 성실히 대했다. 말의 양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그때 깨달았다. 말이 많다는 것은 마음이 불안하다는 증거다. 자신의 입장을 끊임없이 설명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은 내면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들지 않는다. 그는 태도로 말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며 시간이 자신을 증명하도록 내버려 둔다. 그대는 지금껏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냈는가. 상사의 부당함을 동료들에게 하소연하고 가족의 무관심을 친구에게 토로하고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지 못함을 세상에 외치지 않았는가. 그 순간의 해소감이 그대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그대는 더욱 불안해졌고 더욱 초조해졌으며 더욱 가벼운 사람으로 전락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대의 입장이 더 잘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말이 많을수록 핵심은 흐려지고 감정은 과잉되며 신뢰는 무너진다. 사람들은 그대의 말 속에서 억울함이 아니라 나약함을 본다. 그대의 정당함이 아니라 조급함을 느낀다. 그리고 결국 그대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한다. 진정한 무게는 침묵에서 나온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그 자체로 신중해 보인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인상을 준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못한다. 그의 침묵이 주는 무게감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자가 가진 힘이다. 그대가 진정으로 존중받고 싶다면 말을 줄여라. 그대가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감정을 절제하라. 말이 적을수록 그대의 한마디는 더 큰 무게를 갖게 될 것이다. 말을 아끼는 것이야말로 그대 자신에게 무게를 부여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 감정은 인간의 본성이다. 기쁨, 분노, 슬픔, 두려움은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러나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사람의 품격을 결정한다.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자는 약해지고 감정을 절제하는 자는 강해진다. 같은 부서에 두 명의 직원이 있었다. 한 명은 감정 표현이 풍부했다. 상사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즉각 반응했고 동료의 사소한 표정에도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하소연했다. 점심시간마다, 퇴근길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를 토로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말은 단순한 하소연을 넘어 불평과 원망으로 변질되었다. 사람들은 점차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의 감정이 전염되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스스로 고립되었고 감정의 포로가 되어갔다. 반면 다른 직원은 말수가 적었다. 같은 상황에서도 그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불합리한 지시를 받아도 표정을 크게 바꾸지 않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감정을 터뜨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속을 모르겠다며 경계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상황이 역전되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기 시작했고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감정을 드러낸다는 것은 자신의 약점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 무엇이 그대를 흔들고 무엇이 그대를 화나게 하며 무엇이 그대를 불안하게 만드는지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 순간부터 그대는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된다. 예측 가능한 사람은 쉽게 이용당하고 쉽게 무시당한다. 세상은 약점을 보이는 자에게 관대하지 않다. 오히려 그 약점을 파고들어 더욱 압박한다.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사람은 그 자체로 취약해 보인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을 만만하게 여긴다. 반면 감정을 절제하는 사람은 강해 보인다.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는 인상을 준다. 그렇다고 감정을 억압하라는 것이 아니다.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 감정을 함부로 밖으로 쏟아내지 말라는 것이다. 감정은 내면에서 소화하고 정리해야 한다.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고요한 성찰 속에서 그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 말수가 적은 그 직원은 퇴근 후 혼자 산책하며 마음을 정리했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고충을 쉽게 털어놓지 않았다. 대신 혼자의 시간을 통해 감정을 가라앉히고 다음 날의 태도를 조용히 준비했다. 그 고요함이 그의 일관성을 만들었고 그 일관성이 신뢰를 쌓았다. 그대가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감정을 절제하라. 즉각적인 반응을 억제하고 잠시 멈추어 생각하며 침착하게 대응하라.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의 시원함보다 감정을 다스린 후의 평온함이 그대를 더 높은 경지로 인도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자가 가진 내면의 힘이다. 세상은 그대의 말이 아니라 그대의 태도를 본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태도가 일치하지 않으면 신뢰받지 못한다. 반대로 말은 적어도 태도가 일관되면 존중받는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다. 그 말수 적은 선배는 책임을 말로 강조하지 않았다. 약속을 자주 하지도 않았다. 그는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쉽게 내뱉지 않았다. 대신 어떤 업무가 주어지든 묵묵히 처리했다. 마감을 지켰고 결과물의 품질을 유지했으며 문제가 생기면 조용히 해결책을 찾았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왜 저렇게 말이 없을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라며 수군거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의 진가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에게 맡긴 일은 반드시 완수되었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켜졌다. 그의 태도는 한결같았다. 말이 많은 사람은 다르다. 그들은 제가 하겠습니다를 쉽게 말한다. 열정적으로 약속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며 자신의 의지를 표현한다. 그러나 정작 실행 단계에서 흔들린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기면 변명을 늘어놓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외부 요인을 탓한다.
그들의 말과 행동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그대는 어떤 사람인가? 말로 약속을 남발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태도로 신뢰를 쌓는 사람인가? 그대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그대가 한 말을 그대가 지키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대는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태도는 말보다 강력하다. 태도는 위장할 수 없고 꾸밀 수 없으며 오래 지속할 수 없다. 일관된 태도는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낸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것을 안다. 그래서 말보다 태도를 더 신뢰하는 것이다. 조용한 선배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났다. 큰 민원이 발생했을 때 말이 많은 직원은 즉각적으로 대응하려 했다. 그는 민원인에게 이것저것 설명하려 했고 상황을 변명하려 했으며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갈등은 더욱 커졌고 상황은 악화되었다. 반면 조용한 선배는 달랐다. 그는 먼저 민원인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중간에 끊지 않았고 반박하지 않았으며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그의 태도 자체가 신뢰를 주었다. 민원인은 점차 진정되었고 상황은 안정되었다. 센터장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회의 시간에 그는 말했다. 말보다 태도가 위기에서 빛난다. 많은 말로 상황을 설명하려는 것보다 차분한 태도로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다. 그날 이후 조용한 선배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대가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말을 줄이고 태도에 집중하라. 약속을 남발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만 말하라.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라.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그대의 일관된 태도를 기억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대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사람들은 친밀함이 좋은 관계의 척도라고 믿는다. 빨리 가까워지고 깊이 알아가고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관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다. 적당한 거리감이야말로 관계를 오래 유지시키는 비결이다. 말이 많은 직원은 빠르게 친해졌다. 첫 만남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고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았으며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의 솔직함에 호감을 느꼈다. 저 사람은 마음을 숨기지 않는구나, 진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드러났다. 그는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빨리 드러냈다. 자신의 약점을, 불안을, 결핍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처음의 신선함은 곧 부담으로 변했다. 사람들은 그의 감정적 의존이 무거워졌고 그의 끊임없는 하소연이 피곤해졌다. 결국 사람들은 하나둘 그에게서 멀어졌다. 반면 조용한 선배는 달랐다. 그는 누구에게도 빠르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쉽게 나누지 않았으며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를 차갑다고 느꼈다. 저 사람은 벽이 있어 친해지기 어려워 보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그에게 더 끌렸다. 그의 거리감이 신비로움을 만들었고 그의 절제가 존중심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았고 그의 의견을 귀담아 들었으며 그의 존재를 소중히 여겼다. 거리감은 존중의 기반이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관계에는 신비함이 없다. 신비함이 없으면 존중도 사라진다. 사람들은 너무 잘 아는 사람을 가볍게 여긴다. 반면 적당히 알 수 없는 사람에게는 경외감을 느낀다. 이것이 인간 심리의 본질이다. 그렇다고 냉정하게 거리를 두라는 것이 아니다. 무관심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마음을 함부로 내주지 말라는 것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쉽게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다. 관계에는 속도가 필요하다. 천천히 쌓아가는 관계가 오래간다.
그대는 지금껏 얼마나 빨리 사람들에게 다가갔는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았는가? 아직 신뢰가 쌓이지 않은 사람에게 자신의 약점을 보이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결과 실망하고 상처받고 관계가 깨지지 않았는가? 관계는 거리에서 시작된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말라. 신비로움을 간직하라. 사람들이 그대에 대해 궁금해하도록 만들어라. 그것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이다. 조용한 선배는 10년 넘게 같은 부서에서 일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의 사생활을 잘 몰랐다. 그는 결혼했는지, 어디 사는지, 취미가 무엇인지조차 잘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를 멀게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거리감이 편안함을 주었다. 부담 없이 함께 일할 수 있었고,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대가 진정으로 오래가는 관계를 원한다면 거리감을 유지하라. 빠른 친밀함보다 천천히 쌓아가는 신뢰를 선택하라. 모든 것을 드러내는 솔직함보다 적당히 간직하는 절제를 택하라. 그것이 그대를 오래도록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조용한 사람을 오해한다. 소심하다고, 자신감이 없다고, 소극적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이다. 진정한 고요함은 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강함에서 나온다. 자기 절제의 결과이자 의식적 선택의 산물이다. 조용한 선배는 어느 날 후배에게 말했다. 내가 말을 아끼는 건 소심해서가 아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경솔해지지 않으려는 선택이다. 화가 날 때 말하면 후회할 말을 하게 되고, 흥분했을 때 결정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침묵을 택한다. 이 말은 그 후배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 침묵이 무능함의 표현이 아니라 자기 통제의 방식이라는 것을, 말을 아끼는 것이 표현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표현 시기의 선택이라는 것을, 조용함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다스림의 전략이라는 것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침묵이 있다. 하나는 할 말이 없어서 하는 침묵이고, 다른 하나는 할 말이 있어도 하지 않는 침묵이다. 전자는 약함이지만 후자는 강함이다. 그대의 침묵은 어느 쪽인가? 말할 능력이 없어서 참는 것인가? 아니면 말할 수 있지만 때를 기다리는 것인가? 진정한 고요함은 내면의 평정에서 나온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굳이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들지 않는다. 감정이 안정된 사람은 즉각적으로 반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선택으로서의 고요함이다. 말이 많은 사람과 조용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능력의 차이가 아니다. 성격의 차이도 아니다. 자기 통제력의 차이다. 말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통제하지 못한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즉시 입 밖으로 내보낸다. 반면 조용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다스린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반응하기 전에 멈추며, 표현하기 전에 정리한다. 그대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을 다스리고 있는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가? 아니면 말할 가치가 있는 것만 선택하는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가? 아니면 잠시 멈추어 생각하는가? 고요함을 선택하라. 그것은 그대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만든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그대의 무능함이 아니라 그대의 절제를 보여준다. 말을 아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것은 그대의 소심함이 아니라 그대의 신중함을 드러낸다. 조용한 선배는 회의 시간에 거의 말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열띤 토론을 벌일 때도 그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를 수동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회의가 끝나갈 무렵 그가 입을 열면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의 한마디가 혼란스러운 논의를 정리했고 핵심을 짚었으며
방향을 제시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경청이었고, 그의 고요함은 무능함이 아니라 준비였다는 것을. 그대가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고요함을 선택하라. 말이 필요한 순간까지 참을 수 있는 힘을 길러라. 감정이 격할 때 침묵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그것이 그대를 진정한 강자로 만들 것이다. 세상은 변덕스럽다. 사람들의 말은 수시로 바뀌고 태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약속은 쉽게 번복된다. 이런 세상에서 일관된 사람은 드물고 드물기에 귀하며 귀하기에 신뢰받는다. 조용한 선배의 가장 큰 강점은 일관성이었다. 그는 좋은 일이 있어도 들뜨지 않았고 나쁜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았다. 칭찬을 받아도 태도가 변하지 않았고 비난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태도는 한결같았다. 이 일관성이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반면 말이 많은 직원은 일관성이 없었다. 기분이 좋으면 적극적이었다가 기분이 나쁘면 소극적이었다. 상사가 보면 열심히 일하다가 상사가 없으면 태만했다. 프로젝트 초반에는 열정적이었다가 중반부터는 흥미를 잃었다. 사람들은 그를 예측할 수 없었고 예측할 수 없기에 신뢰하지 않았다. 일관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 자기 절제와 자기 통제를 통해 쌓아 올린 결과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매일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며 매일 같은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이 일관성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대는 일관된 사람인가? 어제의 그대와 오늘의 그대가 같은가? 지난주의 한 약속을 이번 주에도 지키고 있는가? 좋은 날의 태도와 나쁜 날의 태도가 비슷한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대는 신뢰를 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관성 없는 사람의 문제는 능력이 아니다. 그들도 잘할 때는 정말 잘한다. 문제는 그 잘함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감정 상태에 따라,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성과가 들쭉날쭉하다. 이런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없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용한 선배가 승진한 이유는 뛰어난 능력 때문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창의적인 사람도 있었고, 더 빠른 사람도 있었으며, 더 화려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만큼 일관된 사람은 없었다. 그에게 맡긴 일은 반드시 완수되었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켜졌다. 그의 품질은 항상 일정 수준 이상이었다. 센터장은 승진 발표를 하며 말했다. 능력은 중요하다. 그러나 일관성은 그보다 더 중요하다. 가끔 놀라운 성과를 내는 사람보다 매번 안정적인 성과를 내는 사람이 조직에는 더 필요하다. 예측 가능한 사람이 신뢰받는 사람이다. 그대가 진정으로 신뢰받고 싶다면 일관성을 길러라.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라. 매일 같은 방식으로 일하라. 매일 같은 태도로 사람을 대하라. 기분 좋을 때의 그대와 기분 나쁠 때의 그대가 크게 다르지 않도록 하라. 일관성은 지루해 보일 수 있다. 변화 없고 새롭지 않으며 평범해 보인다. 그러나 이 지루함이 신뢰를 만든다. 사람들은 화려함에 잠시 끌리지만 일관성에 오래 머문다. 예측 가능함이 주는 안정감을 본능적으로 추구한다. 그대의 일관성을 점검하라. 어제 한 약속을 오늘 지키고 있는가? 작년의 원칙을 올해도 유지하고 있는가? 평상시의 태도를 위기 상황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 그대는 비로소 신뢰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평상시에는 누구나 괜찮아 보인다. 일이 순조롭게 흘러갈 때, 모두가 만족할 때, 문제가 없을 때는 누구나 능력 있어 보인다. 그러나 진짜 실력은 위기에서 드러난다. 상황이 악화되고 압박이 심해지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질 때 비로소 사람의 본질이 보인다. 큰 민원이 발생했다. 한 시민이 센터의 실수로 피해를 입었다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상황은
순식간에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다. 민원인은 목소리를 높였고 주변 민원인들도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으며 센터 전체가 긴장 상태에 빠졌다. 말이 많은 직원이 먼저 나섰다. 그는 즉각적으로 대응하려 했다. 저희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의도는 좋았다. 상황을 빨리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민원인은 더욱 격앙되었다. 지금 저한테 거짓말하는 겁니까? 책임을 회피하려는 거죠. 규정만 들먹이지 마세요라며 더욱 강하게 항의했다. 말이 많은 직원도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도 높아졌고 표정도 굳어졌으며 손은 떨리기 시작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그때 조용한 선배가 다가왔다. 그는 먼저 말이 많은 직원을 물러나게 했다. 그리고 민원인에게 조용히 말했다. 일단 앉으시죠. 제가 처음부터 다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표정은 평온했으며 태도는 안정적이었다. 민원인은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조용한 선배는 민원인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중간에 끊지 않았고 반박하지 않았으며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민원인이 모든 말을 다 쏟아낸 후 그는 말했다. 화나실 만합니다. 제가 같은 상황이었어도 화가 났을 겁니다. 먼저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문제를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강력했다. 변명도 없었고 복잡한 설명도 없었으며 책임 회피도 없었다. 그저 인정하고 사과하고 약속했다. 민원인의 표정이 누그러졌다.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다. 센터장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회의 시간에 그는 말했다. 위기 상황에서 말이 많아지는 사람은 불안한 사람이다. 설명하려 하고 정당화하려 하고 변명하려 한다. 반면 위기 상황에서 더 조용해지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경청하고 인정하고 책임진다. 이것이 진짜 실력이다. 그대는 위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인가? 더 많은 말을 쏟아내는가 아니면 더욱 조용해지는가? 변명을 늘어놓는가 아니면 해결책을 제시하는가? 흔들리는가 아니면 안정을 유지하는가? 위기는 그대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 평소에 아무리 능력이 있어 보여도 위기 상황에서 무너지면 그것이 그대의 실제 수준이다. 반대로 평소에 주목받지 못해도 위기 상황에서 안정감을 보이면 그것이 그대의 진짜 실력이다. 그대가 진정으로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위기 상황을 준비하라.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라.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도 차분하게 대응하는 훈련을 하라. 위기 상황에서 더욱 조용해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라. 그것이 그대를 진짜 실력자로 만들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즉각적인 결과를 원한다. 빠른 성과, 즉각적인 인정, 당장의 보상을 기대한다. 그러나 진정한 가치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난다. 급하게 쌓은 것은 급하게 무너지지만 천천히 쌓은 것은 오래간다. 조용한 선배는 10년간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일했다. 그는 단 한 번도 승진을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지 않았으며 상사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았다. 그저 매일 자신의 일을 성실히 처리했다.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다. 반면 말이 많은 직원은 달랐다. 그는 매번 자신의 성과를 강조했다. 작은 일도 크게 포장했고 팀의 성과도 자신의 공으로 돌렸으며 회의 때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어필했다. 처음에는 그의 열정이 인정받는 것 같았다. 상사도 그에게 관심을 보였고 동료들도 그의 적극성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역전되었다. 말이 많은 직원의 화려한 말 뒤에는 실제 결과물이 부족했다. 그가 주도했다는 프로젝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들의 노력이 대부분이었다. 그의 아이디어는 구체성이 부족했고 실행 단계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처음의 인상과 실제 능력 사이에 간극이 있었다. 사람들은 점차 그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말만 번지르르 하고 실속이 없어 자기 홍보는 잘하는데 실제로는 별로야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반면 조용한 선배에 대한 평가는 계속 상승했다. 말은 없지만 믿을 수 있어. 중요한 일은 저 사람에게 맡겨야 해라는 신뢰가 쌓였다. 결국 승진 명단이 발표되었다. 조용한 선배의 이름이 있었고 말이 많은 직원의 이름은 없었다. 센터장은 승진자 발표 후 전 직원에게 말했다. 승진은 일시적인 성과가 아니라 오랜 시간의 일관성을 보고 결정한다. 화려하게 보이는 것보다 꾸준히 신뢰를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시간이 진실을 증명한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쌓고 있는가? 당장의 인정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신뢰인가? 화려한 인상인가 아니면 실질적인 능력인가? 즉각적인 성과인가 아니면 지속적인 성장인가? 시간은 거짓을 가리지 않는다. 아무리 말로 포장해도, 아무리 인상을 관리해도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난다. 실력이 있으면 결국 드러나고 실력이 없으면 결국 들통난다. 진심이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진심이 없으면 사람들이 떠난다. 조용한 선배는 승진 후에도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말이 적었고 여전히 묵묵히 일했으며 여전히 고요함을 유지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역시 그 사람은 다르다. 승진해도 변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진짜였다. 반면 말이 많은 직원은 더욱 불안해졌다. 자신의 성과를 더 강조하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지적하기 시작했으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더욱 멀어졌다. 시간이 그의 본질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대가 진정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시간을 믿어라. 당장의 결과에 조급해하지 말라. 화려한 포장보다 실질적인 실력을 쌓아라. 즉각적인 인정보다 장기적인 신뢰를 선택하라. 시간은 거짓을 가리지 않지만 진실을 반드시 증명한다. 그대가 진짜라면 시간이 그것을 보여줄 것이다. 10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강력하다. 100번의 약속보다 한 번의 실천이 더 신뢰를 준다. 세상은 그대의 말이 아니라 그대의 행동을 기억한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다. 조용한 선배가 정말로 존경받게 된 계기가 있었다. 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담당 직원이 갑자기 병으로 쓰러졌다. 마감일은 3일 후였고 누군가는 그 일을 마무리해야 했다. 센터장이 회의를 소집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모두 자기 일도 바쁘다며 회피했다. 조용한 선배는 말이 없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다.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말도 없었다. 그냥 일어나서 서류를 가져가고 자리로 돌아가 일을 시작했다. 말이 필요 없었다. 행동이 그의 의사를 대신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3일 안에 그 많은 일을 혼자 끝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용한 선배는 밤을 새워가며 일했다. 동료들이 퇴근한 후에도, 사무실이 텅 빈 후에도 그는 묵묵히 일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힘들다고 불평하지도 않았다. 마감일 당일 그는 완벽하게 정리된 서류를 제출했다. 센터장은 놀랐다.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다. 조용한 선배는 담담하게 답했다.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그 일 이후 센터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사람들은 조용한 선배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 존경과 신뢰가 담긴 시선이었다. 누군가 말했다.
말로 책임을 강조하는 사람은 많지만 행동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은 드물다.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프로다. 말이 많은 직원은 달랐다. 그는 항상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나섰다.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열정적으로 의지를 표현했다. 그러나 정작 실행 단계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라 시간이 부족해서 다른 일이 겹쳐서라며 변명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이 마무리를 해주어야 했다. 사람들은 점차 그의 말을 믿지 않게 되었다. 또 말만 하겠지 어차피 나중에 다른 사람이 해야 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 그의 적극성은 신뢰가 아니라 불신을 샀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대는 어떤 사람인가? 말로 약속하는 사람인가?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인가? 제가 하겠습니다를 자주 말하는가? 아니면 말없이 실행하는가? 의지를 표현하는 데 익숙한가? 아니면 결과로 보여주는 데 익숙한가?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행동은 꾸밀 수 없다. 일시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오래 지속할 수는 없다. 결국 그대의 진짜 모습은 행동으로 드러난다. 그대가 진정으로 신뢰받고 싶다면 말을 줄이고 행동을 늘려라. 약속을 남발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고 말하라.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실행하라. 말없이 행동하는 그대의 모습이 천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신뢰를 만들 것이다. 조용한 선배는 말한다. 내가 말을 아끼는 이유는 간단하다. 말로 할 시간에 행동으로 하는 것이 더 빠르고 확실하기 때문이다. 말은 약속을 만들지만 행동은 결과를 만든다. 나는 약속보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자가 신뢰받는 이유다. 그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한다. 약속이 아니라 결과로 신뢰를 쌓는다. 말이 적을수록 행동은 더 강력해진다. 이것을 명심하라. 속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비밀을 숨기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함부로 내주지 않는 절제의 방식이다. 감정을 경솔하게 흘리지 않는 자기 다스림이다. 말보다 태도로 신뢰를 쌓는 지혜다. 세상 사람들은 착각한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솔직함이고 감정을 숨기지 않는 것이 진정성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진정한 솔직함은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이다. 진정한 진정성은 일관된 태도로 신뢰를 쌓는 것이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속이 깊은 사람은 다르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계산적이고 불투명하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의도하는지가 모호하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경계한다. 반면 속이 깊은 사람은 다르다. 그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말을 신중하게 하고 태도가 일관되다. 사람들은 그의 내면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를 신뢰한다. 그의 고요함이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다. 조용한 선배는 속이 깊은 사람이었다. 그는 10년 넘게 같은 부서에서 일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의 사생활을 잘 몰랐다. 그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를 가깝게 느꼈다. 그의 거리감이 오히려 편안함을 주었다. 그는 결코 냉정하지 않았다. 동료가 어려움에 처하면 조용히 도왔고 후배가 실수하면 나무라지 않고 방법을 가르쳐 주었으며 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나섰다. 그의 행동은 따뜻했지만 그의 말은 적었다. 행동으로 마음을 전했지 말로 감정을 쏟아내지 않았다. 사람들은 말했다. 저 사람은 말은 없지만 마음이 있다.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배려가 있다. 자신을 내세우지는 않지만 책임감이 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다. 그대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모든 것을 드러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깊이를 간직한 사람인가?
감정을 쉽게 흘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인가? 말로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태도로 신뢰를 쌓는 사람인가? 속이 깊은 사람이 되려면 다음을 실천하라. 첫째, 말을 아껴라.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말할 가치가 있는 것만 선택하라. 그대의 한마디가 무게를 갖도록 하라. 둘째, 감정을 절제하라.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 생각하라. 감정이 격할 때는 침묵을 선택하라. 셋째, 태도로 말하라. 약속을 남발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라. 일관된 태도가 신뢰를 만든다. 넷째, 거리감을 유지하라. 모든 것을 쉽게 드러내지 말고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라. 적당한 거리가 관계를 오래 유지시킨다. 다섯째, 고요함을 선택하라.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자기 다스림의 방식으로 활용하라. 여섯째, 일관성을 유지하라. 기분에 따라 태도가 바뀌지 않도록 하라. 예측 가능한 사람이 신뢰받는 사람이다. 일곱째, 위기에서 더 침착하라. 압박 상황에서 말이 많아지지 않도록 하라. 고요함이 진짜 실력이다. 여덟째, 시간을 믿어라. 당장의 인정보다 장기적인 신뢰를 선택하라. 시간이 진실을 증명한다. 아홉째, 행동으로 증명하라.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결과가 그대를 말해주도록 하라. 열째, 내면을 깊이 하라.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마음을 정리하며 다음을 준비하라. 이것이 속이 깊은 사람이 되는 길이다. 쉽지 않다. 매 순간 자기 절제를 요구하고 끊임없는 성찰을 필요로 하며 오랜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길을 가는 자만이 진정한 신뢰를 얻는다. 조용한 선배는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다.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말을 많이 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가 떠난다는 소식에 센터 전체가 아쉬워했다. 동료들은 말했다. 저런 사람을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 말은 적었지만 가장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다. 퇴임식에서 그는 짧게 말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말보다 일을 먼저 하려 했고 감정보다 책임을 우선했으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을 다스리려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말을 아끼고 태도로 말하고 시간이 증명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오래도록 존중받는 길입니다. 그대여, 속이 깊은 사람이 되어라. 속을 드러내지 않되 속이 없는 사람은 되지 말라. 말을 아끼되 마음이 없는 사람은 되지 말라. 조용하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되지 말라. 고요하되 나약한 사람은 되지 말라. 진정한 품격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깊이다. 많은 말이 아니라 일관된 태도다.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신중한 판단이다.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절제된 표현이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자가 끝내 신뢰를 얻는 이유다. 그들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들지 않는다. 태도로 신뢰를 쌓고 시간이 진실을 드러내도록 하며 결과가 자신을 말해주도록 한다. 그대도 이 길을 가라. 그것이 진정으로 존중받는 삶을 사는 방법이다. 그대여, 이제 마지막으로 명심하라. 세상은 그대의 말이 아니라 그대의 침묵을 기억한다. 그대의 약속이 아니라 그대의 행동을 기억한다. 그대의 감정 표현이 아니라 그대의 일관된 태도를 기억한다. 말이 많은 자는 빠르게 주목받지만 빠르게 잊힌다.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자는 순간 공감을 얻지만 곧 가벼워진다. 자신을 과시하는 자는 처음에 인상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뢰를 잃는다. 반면 조용한 자는 천천히 알려지지만 오래 기억된다. 감정을 절제하는 자는 당장은 차가워 보이지만 결국 존중받는다. 말보다 태도로 말하는 자는 즉각적인 인정은 없지만 깊은 신뢰를 얻는다.
그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당장의 관심인가 아니면 오래가는 신뢰인가? 순간의 공감인가 아니면 지속되는 존중인가? 화려한 인상인가 아니면 단단한 품격인가? 만약 후자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실천하라. 오늘부터 말을 줄여라. 생각나는 대로 쏟아내지 말고 꼭 필요한 말만 선택하라. 그대의 한마디가 무게를 갖도록 하라. 오늘부터 감정을 절제하라.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 생각하라. 격한 감정이 일 때는 침묵을 선택하라. 오늘부터 태도로 말하라. 약속을 남발하지 말고 행동으로 증명하라. 일관된 모습이 신뢰를 만든다. 오늘부터 거리감을 유지하라. 모든 것을 쉽게 드러내지 말고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라. 적당한 거리가 관계를 보호한다. 오늘부터 고요함을 선택하라. 침묵을 약함으로 여기지 말고 자기 다스림의 방식으로 활용하라. 이 길은 쉽지 않다. 매 순간 자제력을 요구하고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하며 오랜 시간의 훈련을 필요로 한다. 당장은 주목받지 못할 수도 있고 처음에는 오해받을 수도 있으며 한동안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알아본다. 그대의 고요함이 나약함이 아니라 절제임을. 그대의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라 신중함임을. 그대의 거리감이 냉정함이 아니라 존중임을. 조용한 자는 결국 신뢰를 얻는다. 말을 아끼는 자는 결국 존중받는다. 태도로 말하는 자는 결국 인정받는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며 변하지 않는 진리다. 그대여,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 속이 깊은 사람이 되어라. 말을 아끼되 마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 조용하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감정을 절제하되 냉정한 사람이 되지 말라. 진정한 품격은 화려함이 아니라 깊이에서 나온다. 많은 말이 아니라 무게 있는 침묵에서 나온다.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신중한 판단에서 나온다. 이제 그대는 선택해야 한다. 말 많은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신뢰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당장의 인정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오래가는 존중을 쌓을 것인가? 선택은 그대의 몫이다. 그러나 명심하라. 그대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는 그대가 감당해야 한다. 말을 많이 하면 가벼워지는 것을 감수해야 하고 감정을 쉽게 드러내면 약점이 노출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반대로 말을 아끼면 무게가 생기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태도로 말하면 신뢰가 쌓이는 것을 느낄 것이며 시간을 믿으면 진실이 증명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글을 읽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라.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하라. 다음에 누군가 그대를 화나게 할 때 즉각 반응하지 말고 잠시 침묵하라. 다음에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주변에 하소연하지 말고 혼자 정리하라. 다음에 약속을 요구받을 때 쉽게 승낙하지 말고 신중히 판단하라. 작은 실천들이 모여 그대의 품격을 만든다. 하루하루의 절제가 쌓여 그대의 신뢰를 만든다. 매 순간의 선택이 모여 그대의 인생을 만든다. 그대여, 속이 깊은 사람이 되어라. 조용하되 강한 사람이 되어라. 말을 아끼되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라. 감정을 절제하되 따뜻한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품격이며 그것이 그대를 오래도록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한다. 말을 아껴라. 태도로 말하라. 시간이 증명하게 하라. 이것이 조용한 자가 끝내 신뢰를 얻는 이유다.